네, 파이널 타겟 함께 하겠습니다. 김정현 마스터님의 오늘의 종가 베팅 공략주 될 것 같은데요. 3시 11분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살 수 있는 종목 막 포착을 하셨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뭐 이것저것 고민을 좀 했는데 네. 오늘은 반도체 쪽으로 좀 다시 한번 반도체요? 와보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최근에는 반도체 안에서 퀄리타스 반도체로 또 좋은 결과를 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또 후속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메커스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커스. 네, 조금은 생소해요. 네, 메커스가 뭔가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은 좀 정통적인 뭐 메모리 반도체, 그다음에 이제 뭐 기술주들이 부각이 됐을 때는 좀 조용하다가 그다음에 약간 좀 항상 좀 분위기를 타고 후발주자로 유행을 했었던 그런 유의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메커스의 기업 내용들을 보면은 일단은 뭐 비메모리 반도체 쪽 안에서 이제 지금 그 종합 솔루션 업체 이렇게 이제 또 기업 내용을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 안에서는 그 태양광 분야 안에서는 좀 힘을 잘 쓰는 그런 기업들이 좀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쪽에 재료들이 있었을 때도 약간 뭐 좀 후발 주자로서 충분히 또 좋은 역할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플라잉카, 뭐 드론 관련된 종목으로도 이제 부각이 되긴 하는데 그쪽은 뭐 좀 좀 자잘한 그런 내용들이고 지금은 우리가 이제 뭐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그다음에 뭐 시장과 함께하는 반도체 쪽의 흐름들, 그다음에 AI 반도체 쪽의 기대감들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비교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주식 시장에서 종목들을 보면은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이 은근히 또 힘이 좀 좋습니다. 바닥에서 태양광 종목들도 좀 잘 올라가는 그림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트럼프가 이제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한테는 굉장히 좀 분위기를 그러니까 좀 아예 좀 무시를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좀 선거 시즌이라던가 그때는 좀 많이 뭐 바닥을 짚고 밀리는 그런 기업들이 좀 많았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주가 회복세들이 요즘에는 좀 보여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태양광 쪽의 분위기를 뭐 같이 좀 가져와도 뭐 그런 거는 좀 추가적인 뭐 모멘텀이라던가 뭐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메커스가 가지고 있는 지금 뭐 반도체 업종 그다음에 반도체 업황 이런 분위기를 본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낙폭이 굉장히 좀 과했었던 종목들은 지금 하나둘 또 분위기를 개선시키고 있고 그중에 끼가 있는 종목들은 최근에 또 퀄리타스 반도체처럼 하루 만에 또 급등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는데 메커스 차트를 놓고 보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좀 기술적인 차트 흐름으로 이 종목을 본다 하더라도 이거 뭐지? 한번 좀 관심이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바닥에서 매물대 소화하면서 올려놓고 위쪽을 지속적으로 한 번, 두 번, 뭐 세 번, 네 번 찌르고 돌파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봉상의 차트로 넘어가서 보면은 기술적인 포인트가 딱 눈에 보이죠. 과거에 넘으려고 했지만 넘지 못했었던 이런 이제 저항 구간들 이평선으로 딱 맞아 떨어지면서 네. 여기가 터치가 나오면은 조정이 나왔는데 바닥에서 저점은 계속해서 올려가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메인 매물대들은 충분히 지금 소화를 해낸 상황입니다. 이게 뭐 바로 돌파가 나오면은 뭐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저는 이 11,000원을 넘기는 시점 안에서는 힘이 세고 강해질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술적인 메리트로 보고 대응을 해보셔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반도체 안에서는 요즘에 또 차세대 반도체 그다음에 뭐 AI 시대에 맞는 이제 반도체 이런 것들이 이제 유행을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메커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최대 성능이 11배 이상 향상을 시킬 수 있는 핌 반도체 뭐 개발 소식이 좀 부각이 됐다라는 내용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모리에 그 뭐 차세대 AI를 좀 융합시킨 그런 이제 좀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요즘에는 뭐 글로벌적인 수요가 확실히 좀 늘어나고 있고 AI 시대에 맞춰서도 좀 니즈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분야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쪽을 계속해서 좀 두드리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위치가 지금 11,000원 조금 아래 구간인 지금이 가장 좀 중요한 위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지금 장 마감하기 전에 종가 베팅으로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제 그 11,000원이라든가 위쪽 돌파가 바로 뭐 내일 아침에 나온다라고 하면 뭐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11,000원 구간이 기술적인 저항 구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매수를 오늘 바로 하신다라고 하면은 좀 남겨놓고 한 절반 정도 일제히 찔러 보시고 음봉 조정이 나오면 어느 위치에서도 오케이거든요. 네. 그렇게 좀 여유 있게 보셔도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11,000원을 뭐 단기간 안에 그대로
반만 가지고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그걸 보면서 11,000원 위쪽에서 추격을 하는 거는 돌파 직후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현명하게 대응을 해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최근에 외국인 수급들 그다음에 약간 수상한 기타 법인 안에서 좀 기업적인 수급들이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요 기술적인 포인트들을 눈여겨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은 뭐 오늘 당장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뭐 현재가로 매수를 하시는 거고, 만약에 이제 오늘 이후에 제가 좀 권장하는 음봉 매수 눌림을 기다리신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가격이 조금 좀 넘어가긴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기다리고 천천히 매수가 가능하시다라고 하면은 1,600원 이하에서 음봉으로 눌러줄 때 매수를 하실 것을 좀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하단으로는 저는 9,600원을 손절가로 잡는데 위쪽으로 돌파가 나오는 시점 안에서는 여기가 돌파가 되면은 위쪽 매물대까지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뭐 좀 멀리 보고 흐름이 좋다라고 하면은 15,000원까지는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1차적인 목표는 13,000원 이렇게 이제 잡아놓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을 좋게 가고 있으니까 매커스로 잘 매매를 하셔서 다음 주에 또 좋은 결과치를 같이 좀 AS를 해보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책 테마주 주시려나 했는데 반도체에서 오늘의 공략주가 나왔습니다. 매커스 받았고요. 지금 자리도 진입 가능하나 음봉에 적극적인 매수 오케이 사인 주셨었죠. 1,600원 아래에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9,600원. 흐름 놓고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포착 섹터 가봐야 될 텐데 특징적인 섹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첫 번째는 어디로 보셨어요? 아무래도 오늘은 뭐 대선주들, 대선주. 특히나 그 중에서 정책주들, 그 다음에 뭐 제가 골라드리긴 했지만 뭐 상한가가 잘 나온 뭐 세종시 관련된 종목들, 여기가 뭐 특징 섹터가 될 수밖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그 앵커님도 방금 말씀해주셨는데 정책주 혹은 뭐 이제 대선주 가지고 올 줄 알았는데 뭐 반도체였다 이렇게 말씀해주셨거든요. 네.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는 충분히 할 만큼 한 것 같아요. 먹을 만큼 먹었고 좀 챙길 만큼 챙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그 대선 시즌을 보낸 경험들이 나름 뭐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이 인맥주들, 정책주들의 끝은 개인 투자자들의 눈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과열되어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요즘에 또 시장의 종목들은 좀 조용하고, 그 다음에 뭐 일반적인 그냥 뭐 보통의 주도주들은 좀 인기가 없죠. 특히나 이제 뭐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도 그렇고 뭐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도 요즘에는 막 개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막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시장은 어느 정도 좀 안정감을 찾아가고, 그래서 막 끌어오르는 이런 지금 매수의 그 피들이 어디로 이제 막 분출이 될까 하면은 지금 뭐 당장 인기가 있는, 그다음에 뉴스가 긁은 이런 이제 정책주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많은 개인들이 처음에 유행을 하고 그랬을 때는 약간 좀 부정적인 이미지들 때문에, 변동성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꺼려 하다가 결국에는 얘네들이 더 가고 막 상한가가 막 2번 나오고 3번 나오고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뭔가 좀 소외감을 느끼면서 뒤늦게 따라가는 그런 분들이 확실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막 불타올랐었던 종목들은 단기간 안에 더 밀리기 나름인데, 그런 부분들에 좀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고생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뭐 바닥에서 그다음에 리스크를 좀 낮게 순환매 차원에서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은 지난주에도 제시를 드렸고 이번 주에도 제가 앞서 방송을 통해서 여러 좀 언급을 드렸으니까, 그런 거 이제 뭐 그래도 이제 나는 정책주들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 막 과열되고 상한가 가는 종목들 이런 거 따라가지 마시고, 바닥에서 한 번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모멘텀은 가지고 있는데 주가의 위치는 부담이 없는 그런 종목들을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종목들은 뭐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면은 이제 세종시 관련돼서는 저는 유진기업 이게 좀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자막에도 아래쪽에 좀 나가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일자리 관련된 종목 안에서는 그래도 YBM넷, 최근에 아이스크림 에듀도 한번 좀 잘 튀어줬는데 YBM넷이 아직은 좀 덜 시세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관심 있게 가져보시면은 그래도 그나마 좀 마지막 막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막 상한가 이렇게 놓고 보지 마시고 단기간 안에 수익 나오면은 빨리 먹고 튀어나와야지 이런 마음으로 대응하신다라고 하면은 부담 없이 또 이번에 또 대선에 또 좋은 수혜주들을 좀 마지막까지 잘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책 테마 관련해서 종목들 말씀 주셨는데
할 만큼 했다, 뭐 먹을 만큼 먹었다라고 표현을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속주자들도 언급을 주셨으니까 잘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진기업과 YBM넷 기억을 해볼게요. 자, 다음 섹터 가보겠습니다. 어딜까요? 우리 원전주를 좀 한번 원전. 볼까요? 조선의 네. 황태자셨는데 그때 네. 말씀해주셨던 게 나는 조선에 집착이 있다 맞아요. 하시면서 두 번째 집착 섹터 원전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요즘에 좀 시련의 아픔이라고 할까요? 혼자 네. 짝사랑을 좀 많이 했는데 좀 여러 대 맞았습니다. 근데 뭐 아직까지 저는 뭐 포기하지 돌아왔대요? 않고 또 어떻대요? 좀 사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죠. 뭐 지금 안 좋은 뭐 근암 악재성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우리 그 원전주들을 전 윤석열 이제 전 대통령이라고 표현을 해야죠. 그 정권에서 굉장히 좀 열심히 막 밀었어요. 그래서 막 해외 세일즈도 직접 다니고 그런데 이제는 정치적인 리스크들이 이제 탄핵으로 이제 좀 이어지게 되면서 네.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그 좀 불안감들이 주가에 살짝 좀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좀 단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지난 정권 안에서 원전주들을 굉장히 좀 열심히 밀어붙이긴 했지만 그게 주가의 퍼포먼스로 막 터지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오래 갈 만한 내용들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조선주처럼 미국이랑 한국이랑 협력을 해서 조금 더 좀 더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전 전반적인 사업의 분위기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체코 원전 관련된 뭐 한발의 이슈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대하면은 뭐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 자체도 좀 많이 안 좋았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AI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밀리고 뭐 반도체도 밀리고 AI 소프트웨어도 밀리고 그다음에 뭐 많은 기업들이 내렸는데 원전주들은 어떻게 보면은 AI의 분위기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지금 원전 사업을 왜 글로벌적으로 늘려야 되냐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AI에서 발생하는 그런 전력들을 어디서 충당을 할 건데 지금 뭐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지난번에 막 전환을 하다가 에너지난 걸리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에너지 수요가 좀 부족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소형 모듈 원전 SMR로 막 넘어가고 그다음에 원전주들이 부각이 되는 그런 이제 미래 시나리오는 충분히 좀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차트를 놓고 볼까요? 제가 원전주 말씀드리면서 안내를 드렸던 첫 번째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두 번째는 이제 G2파워 이렇게 두 개인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좋은 성과가 한번 나왔죠. 그리고 이제 그 상승분들을 좀 뱉었다가 지금은 다시 뭐 빨간불을 켜고 좋은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볼 때는 항상 월봉 차트를 보여드리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위쪽으로 추세를 바꾸기 위해서 이 종목이 거의 한 5년 동안을 힘을 모아왔어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첫 번째 돌파 나오고 그 다음에 박스를 월봉 안에서 대략 한 5년 정도를 힘을 썼거든요. 그리고 위쪽으로 한번 두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2021년도에 전고점 한번 돌파하고 그리고 한번 밀림은 있었으나 지금 추이가 끝났다라고 생각이 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전주는 여전히 매력을 좀 잘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G2파워도 뭐 다소 좀 아쉬운 그림이 나오긴 했지만 지난주 수요일에는 뭐 하루 만에 20% 급등을 하면서 충분히 뭐 혹시나 이거를 탈출의 기회로 보신다라고 했다면은 거기에 대한 뭐 위치도 충분히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상승 여력들을 기대할 수 있는 기술적 흐름으로 본다 하더라도 거래량 터트리고 위쪽 돌파 시도 저점 안 깨고 다시 한번 매물대 위쪽으로 위치하면서 이평선 위쪽을 두들기는 이런 모습들. 요거는 여전히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조선도 뭐 네. 지금은 많이 올라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좀 장기적인 수혜를 기대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원전주 집착해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전주들도 뭐 지금 잘 보고 계시고 그때 같이 이제 좀 정보를 받으셨던 분들은 잘 유지하셔서 우리가 또 좋은 결과로 마무리하기를 한번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전도 계속해서 관심권에 둬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김정현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 그 적기에 매수 적기에 또 타이밍 주신다고 그 사인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잘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QR 찍고 함께 하세요. 자, 이제 내일장 전략 챙겨볼 시간입니다. 내일은 어떤 전략? 뭐 계속해서 공격적인 접근 괜찮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시장이요. 네, 우리가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주식을 뭐 지금 당장 시작하신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번에 시장이 많이 흔들렸잖아요. 물려 있는 종목들도 뭐 같이 분명히 보유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그러니까 내가 판단을 해서 요거는 좀 더 가져가자 하는 종목들은 유지를 하셔도 좋겠는데 네. 근데 새로운 신규 매수를 끊고 기다리기만 하는 거는
조금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최근에 뭐 정책주들 순환매 흐름 보면서 우리 또 단기간 안에 좋은 결과치들이 막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뭐 30% 이상 종목들도 있고 아니면 뭐 못해도 20% 이상의 종목들이 나오고 하는데 그런 종목들 하나 이제 잘 매수해서 수익 내고 그럼 이제 물려 있는 종목들이랑 수익이랑 상쇄시켜서 매도하고 현금을 손실 없이 다시 되찾아오고 이런 것만 좀 적극적으로 하셨다 하더라도 지난주 혹은 지지난주가 굉장히 즐거운 그다음에 기회의 한 주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지난번과는 다르게 시장 안에서는 충분히 먹거리들이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책주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뭐 거기에서 차익 매물들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지수가 급락으로 갈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새로운 먹거리라던가 아니면 뭐 AI 아니면 AI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반도체 종목들 이쪽 안에서의 순환매도 저는 충분히 좀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현금이 아예 묶여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뭔가 좀 시장에 내 계좌를 극복하는 전략으로서 뭐 좀 전략적인 손절이라도 괜찮으니까 지금은 현금을 좀 계속해서 이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뭐 단기적인 접근으로라도 좀 종목들을 돌려가면서 투자를 하면은 효과가 네. 좀 더 잘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대를 하고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시장에 대해서 마지막 뭐 멘트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여전히 뭐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제 뭐 하루 이틀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으나 혹시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이 오늘 좀 과하게 밀리는데 또 빠지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때는 매수의 기회로 보셔도 저는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추세가 꺾일 만한 분위기는 아니니까 좀 긍정적인 시장과 기회의 시장을 보다 좀 적극적으로 좀 네. 이용하시고 응용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처음과 끝이 동일하십니다. 시장을 적극적으로 바라보자. 김정현 마스터님의 코멘트 속에 우리의 투자 포인트가 녹아 있을 텐데요. 오늘 저녁 8시에 무료 공개 방송 하십니다. 7시에도 출연하시죠? 네, 그때는 제가 강의하면서 네, 강의. 상한가 스쿨하고 저희 또 필살 히든 종목을 가지고 올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이번에도 상한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우리 김정현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마스터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